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들어서 어쩌다 보니 제가 FA50에 대해서 자주 다루게 되는데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폴란드 쪽에서 우리 FA50을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 폴란드의 국방부 차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국방부 차관이 우리에게 미국산 무장 장착 약속을 지켜달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계약서를 근거로 우리에게 미국산 무장 장착을 요구했는데요. 문제는 우리는 그런 계약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을 한 건 미국 무장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폴란드가 요구하는 미국 무장은 뭐냐? 바로 AIM-120 암남입니다. 한마디로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미국과의 암남 통합에 대한 협상이 여의치 않자 우리에게 와서 억지를 부리고 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답답한 게 우리가 그걸 약속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FA50의 암남을 통합하는 건 폴란드와 미국이 협상을 해야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제3자인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건지 국제 상례에도 어긋나는 일을 하고 간 것입니다. 당장 암남은 통합 작업도 우리 카이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업체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사일 도입에서 미사일 통합까지 미국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이미 폴란드도 우리도 처음부터 다 알던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과거에 폴란드가 FA50의 암남 통합을 자신한 건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폴란드가 급격하게 군비 확장을 해야 한다는 건 미국도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허락을 해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그에 따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무기를 급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건 미국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래서 미국이 쉽게 암남 통합을 허락할 거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자 우리에게 와서 억지를 부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폴란드 국방부 차관 따위에 억지에 놀아나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폴란드의 국방부 차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억지를 부리고 갈 정도로 FA50의 암남 통합은 힘들어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엉뚱하게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에는 또 폴란드 FA50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FA50에 통합을 하기로 했던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크의 공급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미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팬텀 스트라이크는 기존 A사 레이더와 다른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는 레이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작 45kg이라는 경량화와 레이더 면적에 비해서 많은 레이더 소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성과를 달성했지만 문제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팬텀 스트라이크의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레이더는 무게도 75kg에 레이더 소자도 팬텀 스트라이크보다 더 적지만 기존 방식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서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텀 스트라이크의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지연된 이유는 엉뚱하게도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항법장치 때문에 레이더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것도 이미 국내 기사에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역시 여기서 우리나라 기자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자들은 바로 레이더가 지연되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 알고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나라의 기자들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레이더의 공급이 지연되는 이유입니다. 분명 앞에서도 항법장치 때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이건 우리나라 언론들의 기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항법장치의 공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우리나라 기자들은 찾아보지 않은 겁니다.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인데도 말이죠. 그럼 왜 항법장치의 공급이 지연되느냐? 그건 바로 폴란드 때문입니다. 정확히 현재 미군은 새로운 항법장치를 도입하고 있고 이 항법장치는 적의 재밍에 대응하는 능력이 강화된 항법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항법장치는 미국이 수출하는 무기에도 달리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전투기의 레이더는 항법장치와 상당히 연관이 깊은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레이더는 적의 위치를 나에게 알려주는 장비이고 결론은 적의 위치를 알려주려면 나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항법장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건인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항법장치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걸 폴란드가 미국에 도입을 요청하는 게 늦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항법장치의 도입 지연은 바로 폴란드 때문입니다. 결론은 폴란드가 미국의 항법장치 공급 일정에 자신들의 물량을 끼워 넣는데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 국내에 나온 기사들은 전혀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았고, 다만 레이더의 공급이 지연되어서 우리가 폴란드에 대한 FA-50 납품을 지연하게 되면 우리가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경우가 국내에서 발생을 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투기 납품업체가 지체 보상금을 물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전투기 납품업체는 지체 보상금을 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레이더는 관급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카이를 예로 들어보죠. 만일 우리 카이가 KF-21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데 레이더나 엔진 공급 회사가 공급을 지연해서 카이가 KF-21의 납품을 지연하게 되면 지체 보상금을 물게 될까요? 아닙니다. 레이더나 엔진은 관급 장비로서 카이가 아닌 우리 방사청이 레이더나 엔진 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카이에게 납품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 관급 장비의 납품이 지연되어서 KF-21의 납품이 지연되면 카이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카이는 지체 보상금을 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폴란드도 레이더나 엔진 등 FA-50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폴란드 스스로가 미국 회사와 계약을 해서 공급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폴란드의 법을 알지 못해서 100%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레이더의 공급 지연으로 우리의 FA-50PL의 폴란드 납품이 지연되면 우리가 지체 보상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기사는 전체적인 산을 보지 못하고 일부 나무만 보고 기사를 쓴 우리 언론들의 엉터리 기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우리 언론들은 폴란드의 잘못으로 항법장치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리고 관급 장비의 개념도 모르고 기사를 쓴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 되었든 이번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FA-50에 미국산 레이더를 달고도 암남 통합은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 대안은 뭘까요? 물론 저는 바로 얼마 전에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개발하는 단거리 공대 공미사일을 바탕으로 염가형 중거리 공대 공미사일을 개발해서 장착을 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당장은 힘든 방법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결론은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2032년경에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바탕으로 염가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도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당장 많은 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더비 미사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가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동 수출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들에게 많은 무기를 수출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 무기는 달 수가 없습니다. 당장 과거에 카이 관계자분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고 이때 당시 카이 관계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한다라는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우리 FA-50의 더비 미사일의 통합을 제안하기도 했고 그 조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에서는 더비 미사일을 도입만 해주면 통합은 공짜로 해준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 카이가 거부한 것입니다. 중동 수출 문제도 있고 앞에 카이의 직원 말처럼 이스라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게 무기를 판매하면서 항상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쳐왔습니다. 원래 당연하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무기를 구매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구상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일 이걸 어기게 되면 이스라엘 업체는 10%의 위약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매할 때마다 항상 10% 이상 비싸게 받고 구상무역을 이행하지 않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받아낸 비용으로 위약금을 내버리는 사기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방사청과 우리 업체들은 이스라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비를 우리 FA-50에 통합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의 FA-50에 중거리 공대 공무장을 달 방법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좀 엉뚱한 해결책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산도 안 되고 이스라엘산도 안 되면 그럼 유럽산이라도 달아야 하는데요. 결론은 실제로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에서도 암남 통합이 힘들면 우리 KF-21에 탑재된 미티어나 IRIS-T의 통합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북한의 해커 부대인 김숙희가 독일 방산업체인 딜디펜스를 해킹했다는 기사입니다. 딜디펜스는 바로 독일이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IRIS-T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전투기들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이게 북한의 해킹 그룹에 의해서 북한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딜디펜스의 제품인 IRIS-T를 장착하고 있어서 북한에게 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여겨지는 기체가 KF-21뿐만 아니라 FA-50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우리 FA50에도 딜디펜스에 IRIS-T가 장착되었다는 건데. 솔직히 이 기사를 접하기 전까지는 금시초문이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결론은 독일의 IRIS-T가 장착된 FA50은 바로 말레이시아 수출분입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에 FA50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과거부터 중거리급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FA50이 선정되자 정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미티어가 통합된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저도 말레이시아에 판매하는 FA50에 미티어를 통합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은 말레이시아가 내야 하고, 말레이시아가 미티어 통합 비용까지 내면서 FA50을 구매하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레이시아는 우리로부터 FA50을 도입하면서 모든 사양이 폴란드의 FA50PL과 똑같은 사양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다 FA50 블록 20인데요. 블록 20의 특징은 풀오버 방식의 공중급 유장치, 300갤런 연료 탱크, 거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의 장착 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이사 레이더의 장착인데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자신들이 도입하는 FA50에 폴란드와 똑같이 미국 RTX사의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레이시아의 FA50이 유일하게 폴란드의 FA50과 다른 점이 바로 말레이시아는 사이드와인더 X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강력히 원했던 공중전 능력이 없는 기체를 도입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결론은 말레이시아가 자신들의 FA50의 사이드와인더 X가 아닌 IRIS-T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이번 독일의 딜디펜스의 해킹 사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레이시아 수출용 FA50에 독일의 IRIS-T가 탑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IRIS-T는 물론 임시방편이지만 폴란드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FA50을 도입하는 다른 나라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중동 국가들은 독일제 무기를 도입하지 못하겠지만요. IRIS-T는 지금 영국의 아스람을 빼고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무려 25km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서는 상당히 길고, 그리고 아스람에 비해서 더 뛰어난 시커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아스람도 128/128의 시커를 사용하고 있고, IRIS-T도 마찬가지이지만 IRIS-T는 시야각이 상당히 넓은 짐벌 위에 시커를 올렸고, 그래서 아스람보다 탐지각이 더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덕에 미사일의 앞부분이 더 무거워져서 아스람보다 사거리가 더 짧아지는 원인이 되었지만요. 그럼에도 IRIS-T는 현존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KF-21에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IRIS-T가 탑재된 FA50은 물론 암남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상당한 공중전 능력을 보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IRIS-T가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우리 FA50의 공중전 능력을 대폭 올려줄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폴란드의 군사전문 매체인 디펜스24에서도 미국의 암남의 대안으로 미티어와 바로 이 IRIS-T를 지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FA50이 가장 강력한 FA50이라는 게 이번 해킹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IRIS-T가 독일 제품이라는 단점 때문에 일부 중동 국가들에게 판매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사거리가 25km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명확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기존의 FA50에 탑재되어 있던 사이드와인더 M형이나 아니면 폴란드가 선택한 사이드와인더 X형보다는 월등하게 더 뛰어난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FA50의 공중전 능력을 대폭 올려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암남 도입이 좌절된다면 폴란드도 자신들의 FA50의 IRIS-T의 통합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미티어는 미사일도 너무 비싸고 통합 비용도 너무 많이 들게 되지만 IRIS-T는 말레이시아에 의해서 FA50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비용만 지급하면 폴란드의 FA50에도 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폴란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만 부릴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우리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이드와인더 X가 아닌 IRIS-T를 선택한 말레이시아가 폴란드보다 더 현명했다고 보시는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